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남편에게 결혼 생활 50년 동안 무식하고 못 배운 내가 뭘 알아? 너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내게 감사한 줄 알아. 진짜 이혼하고 싶다. 너랑 말도 안 통해. 평생 이 소리를 들었지만 가정과 가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한 남편의 뒷모습에 뒤따라간 골목에서 마주한 진실은 저희 50년을 부서뜨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일어났습니다. 욕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친 피부.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저 얼굴이 정말 제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김치 냉장고를 열고 어제 담가둔 김치를 꺼냈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코끝을 쳤습니다. 또 일어났구나. 무식하게도 일어나네. 남편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듣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또 그런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소리만큼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요리만큼은 제가 잘하는 일이거든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에요. 쉬린 적이 없었어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말이에요. 반찬 가게에 가기 전에 집안일을 미리 해뒀습니다. 설거지하기 쉽게 그릇들을 물에 담가두고 빨래감을 분리해서 정리하고 저녁에 쓸 재료들을 미리 꺼내뒀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남편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이 나가서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설치고. 할 말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대답했다가 또 싸우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새벽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져 있고 이른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을까? 처음부터 이랬나?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할 말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반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예요. 평수는 작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쳤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한 것들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김치는 잘 익었는지, 나물은 간이 맞는지, 조림은 색깔이 예쁘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당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박할머니였어요. 70대 중반이시지만 정정하셨어요. 순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참 부지런하다. 나는 이 나이에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데. 할머니, 평소대로 김치찌개용 김치랑 콩나물 한 봉지 드릴까요? 그래. 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 우리 할아버지도 순자 김치만 찾아. 솜씨가 정말 좋다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구나 싶어서요. 어제 사간 깍두기도 정말 맛있었어.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긴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야? 나도 평생 김치 담갔지만 순자만큼은 못해. 박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데 왜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 보러 나온 주부들, 산책 나온 어르신들. 사장님, 어제 산 김치전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한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니 다행이네요. 비법이 뭐예요? 저는 만들어봐도 맛이 안 나던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을 많이 들일 뿐이에요. 정성이라.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성이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특히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랬죠.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간단히 김밥 하나로 식사를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었지만 가게에서만큼은 평온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김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요? 오후에는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거나 조금 젊은 주부들이었어요. 순자 씨, 혹시 콩나물 무침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자꾸 순자 씨 콩나물 무침이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한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콩나물을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고 간을 할 때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돼요. 그래요? 그게 비법이었구나. 저는 맨날 너무 오래 삶았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요? 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젊은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자랑스럽다니.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게에서는 그나마 평온했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소리들을 들어야 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저녁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집에 일찍 와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 다녀왔어요. 그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퇴직 공무원인데 아내가 반찬 가게 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남은 반찬들을 예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지훈과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40대 중반이지만 각각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오늘은 부모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줘. 지영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 좀 많이 해줘. 내일 회사에 가져갈 것도 좀 싸달라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응, 그럴게.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하는 반찬이 제일 맛있으니까. 회사 사람들도 부러워해. 그럼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면서 왜 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또 이 냄새야. 몸에 반찬 가게 냄새가 배어서 숨쉬기도 힘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50년간 매일 해온 일이었어요. 당신 그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내가 명색이 대졸퇴직 공무원인데 내 아내가 반찬 가게나 하고 있으니 체면이 서겠어? 생활비 보태려고 하는 건데요. 생활비, 내 연금으로도 충분해. 괜히 나서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식하고 못 배운 당신이 뭘 알아?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있다고? 지훈이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되죠.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사실 지영은 제 반찬에 의존하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이혼하고 싶다. 너랑 말도 안 통해. 답답해서 살겠나.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내가 감사한 줄 알아. 내가 안 그랬으면 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50년간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그때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인 수민은 야근을 하고 들어오는 길인가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수민이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별일 없어. 밥 먹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수민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수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가게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얘기해봤자 누가 들어줄까요? 밤이 되어 모든 식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음식을 좋아해 주었는데 왜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제가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여자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무식한 여자일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다만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무식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걸. 오늘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했어요. 제 정성을 알아봐 주었어요. 그런데 왜 가족들은 모를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저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저녁 식사 때 들었던 남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식하고 못 배운 당신이 뭘 알아? 너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내가 감사한 줄 알아.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인데 왜 요즘 더 아픈 걸까요? 오늘은 노인복지관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렸어요.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죠. 복지관 쪽으로 가면서 무거운 보온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김치, 나물, 밑반찬들이 꽤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할 때만큼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김할머니 댁이었어요. 85세이신데 혼자 사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장보기가 힘드시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순자예요. 반찬 가져왔어요. 아이고, 순자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 드시라고 김치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랑 콩나물 무침도요.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없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겠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순자야, 정말 고마워. 어제도 내가 가져다 준 된장찌개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우리 딸이 해준 것보다 더 맛있었어. 과찬이에요, 할머니. 과찬이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지 다 알아. 이 할머니가 혀가 멀쩡한데 거짓말 하겠니?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할아버지 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짜지 않게 해드려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당뇨에 좋다는 두부조림 만들어 왔어요. 간을 아주 약하게 했어요. 오, 고마워. 순자 덕분에 내가 산다. 요즘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응. 의사 선생님이 뭘 먹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순자가 만들어준 반찬 먹는다고 했더니 부러워하더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니
내가 보물이야, 보물.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요리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내 남편이 복받은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남편이 복받은 걸까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무식한 사람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 여기서는 모두가 저를 인정해주는데 왜 집에서만은 그렇지 못할까? 복지관을 돌며 여러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저를 고마워하셨어요. 진심으로 필요로 하시고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마지막 집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천사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할머니, 저도 나이가 70인데 무슨 천사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천사 같다는 거야. 복지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런 일을 할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지관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순자 씨 반찬만 기다리신다니까요. 다른 자원봉사자분들 반찬은 잘 안 드시는데 순자 씨 반찬은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또 그런 소리들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게이트볼 치러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쪽에 있을까요? 이 방향은 게이트볼장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남편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 봤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다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더라고요. 이 동네는 제가 아는 곳이었지만 남편이 올 일은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멀리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걸 보니 처음 오는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를 알거든요. 김미경이었어요. 남편이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여자 말이에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어머, 일찍 왔네요. 들어와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남편이 미경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미경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출입구가 있나 싶어서요. 뒤편으로 가니 작은 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말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어요. 5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이렇게 수상하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미경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여보, 차 한잔 하세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라고 했어요. 여보라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저만 여보라고 불렀는데 다른 여자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진짜 이런 사람이랑 진작 살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5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이런 목소리로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미경이 말했어요.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곧 정리할 거야.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랑 못 살겠어. 그 여자가 저를 말하는 건가요?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이게 꿈인가요? 악몽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담장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아, 진짜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 여자 보기만 해도 답답해.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무식하고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나서려고 하는지. 반찬 가게 한다고 설치고. 남편이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 하던 말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미경이 말했어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유? 저와 헤어지는 게 자유라는 건가요? 당신 덕분에 살만해.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여행? 저와는 한 번도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없으면서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야 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날까봐 무음으로 설정하고 조심스럽게 여러 장을 찍었어요. 사진 속에 남편과 미경이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니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빨리 끝내고 싶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알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곧 해결될 거예요. 미경이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50년을 함께 산 세월은 뭐가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골목을 나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충격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왜 남편이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항상 짜증을 냈는지 이제 알겠었어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을 끓이는데 자꾸 조금 전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던 모습.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다정한 말이에요. 저는 50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나 봤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이혼 얘기를 하던 그 입으로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일찍 들어왔네? 게이트볼 재미있었어요? 뭐 그냥 그래.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밥 먹어요.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당신 그 반찬 가게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다른 여자와 저를 욕했어요. 이 사람이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말 안 해? 정말 답답한 여자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지금까지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5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조금 전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눈 그 다정한 대화들, 저에 대한 험담들. 새벽 4시쯤 되니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현실이었구나. 사진을 보니까 다시 가슴이 아팠어요. 5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남편이 깨면 안 되니까 더 조용히 움직였어요. 오늘은 반찬 가게 대신 다른 곳에 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어제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50년은 충분히 참았다고. 인터넷으로 법무법인을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혼 변호사라고 치니까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김 변호사라는 여성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자 변호사가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주소를 종이에 적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70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법무법인까지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5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어제 본 장면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미 남편의 마음은 떠났어요. 저만 혼자 붙잡고 있었던 거죠. 법무법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접수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70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이혼 상담입니다. 직원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나이 때문일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다행히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니까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나이 때문일 거예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50년 됐습니다. 50년요?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더 지었어요. 70세의 5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제 이야기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혹시 어떤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려야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사진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나요?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음성 녹음은 없으신가요? 그건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혹시 어르신께서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화해의 여지는 없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쓴웃음이 났어요. 변호사님, 제가 50년 동안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무식한 여자,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남편분께서 평소에 이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너무 극적일까 봐요. 남편 칠순 잔치 때 이혼 서류를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말이에요. 김 변호사가 깜짝 놀라셨어요. 칠순 잔치에서요? 그건 너무 극적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저를 창피 주면서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 차례죠. 제 눈빛이 변한 걸 느꼈어요. 김 변호사도 그걸 눈치채셨나 봐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5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이랑 예금은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월급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그럼 유리한 위치에 계시네요. 50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절반은 제가 가져야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칠순 잔치에서 이혼 서류를 주는 건 정말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그럼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이 남편 칠순 잔치예요. 시간이 촉박하네요. 바로 준비하겠어요.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을 나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뭔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됐구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반찬 가게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요즘 부쩍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네. 뭐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겠죠. 그나저나 내 칠순 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말이죠. 이번엔 제대로 해줘. 내가 명색이 대졸퇴직 공무원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잊지 못할 칠순 잔치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은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곧 이혼 서류가 나올 거고 칠순 잔치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나겠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가 준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법무법인에 가서 서류를 받았어요. 두꺼운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5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서류가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어요. 이 서류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네. 남편분이 서명하시면 이혼이 성립돼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이혼하는구나. 정말 괜찮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가방 깊숙이 숨겨뒀어요. 며칠 후면 이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칠순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제대로 준비해야 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미경 씨도 올 거니까 잘 대접해줘.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여자가 온다고요? 미경 씨요?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이잖아. 인품이 좋은 분이야.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자신의 불륜 상대를 아내 앞에서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와야 더 극적이 될 테니까요. 당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남편이 저를 유심히 봤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 뭐 어차피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무식한 게 무슨 꾀를 부리겠냐?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며칠 후면 이 모든 게 끝나요. 5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그때 수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민이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보이세요. 이상해? 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수미는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딸이었어요. 아니야. 별거 없어. 정말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민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계획이라니. 엄마가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 하지만 수미는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뭔가 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수민을 바라봤어요. 말해줄까 말까 고민됐어요. 수민아. 네, 엄마. 엄마가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큰 일이요? 응.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수민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면 뭐든 지지할게요. 고마워. 수민의 말이 힘이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5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렇게 헤어져도 될까? 하지만 어제 본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눈 다정한 대화, 저에 대한 험담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마음을 확실히 정했어요.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나요. 50년간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차분했어요. 오늘은 5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옷장을 열어서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평소에 입던 옷들이 다 초라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수민이 결혼할 때 입으려고 산 한복이었어요. 그때는 입을 일이 없어서 그냥 옷장에 걸어뒀었는데 오늘 입으면 될 것 같았어요. 한복을 꺼내서 입어봤어요. 조금 크긴 했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당당해 보였어요. 머리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빗었어요.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남편이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제대로 해야 해. 양복을 입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어요. 당신도 그 옷 입으니까 좀 낫네. 그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만져봤어요. 오늘 이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할 거였어요. 연회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오늘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부엌, 거실, 안방, 모든 곳에 제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떠날 때가 됐어요.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곳이더라고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한정식 상차림이 깔끔하게 놓여 있고 남편의 칠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축하 화환들도 여러 개 놓여 있었고요. 우와, 멋지게 준비됐네.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당연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모였어요. 민호 형님, 칠순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축하하러 왔어요. 남편이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가방 속에 이혼 서류가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그때 김미경이 들어왔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왔네요. 미경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꽤 화려한 옷이었어요. 연회장에서 눈에 띄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김미경이에요. 미경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민호 씨랑 알게 됐어요. 저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미경 씨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남편이 미경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반가워해도 되나요? 지훈, 지영, 수민도 도착했어요.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사했어요. 수민이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오늘 왠지 다르게 보이세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하실 거죠? 수민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저를 너무 잘 안아봤어요. 잠깐 후에 알게 될 거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했어요. 오늘은 박민호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가족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칠순을 맞은 박민호입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남편이 우쭐해했어요. 특히 저는 대학을 나와서 평생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힐끔 봤어요. 무식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를 무식하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제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평생 저 여자랑 살아준 건 은인이야.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식하고 못 배운 여자지만 참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어색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뭐야? 남편이 무대에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연회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늘 말했죠.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뭔 소리야?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오늘이 당신 칠순이니까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5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요?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해드릴게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 순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과 미경이 함께 있는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당신이 게이트볼 치러 간다고 하면서 이 여자 집에서 뭐 했는지 다 봤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50년 동안 무식한 여자라고 무시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그 무식한 여자가 당신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지훈과 지영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지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민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수민이 제 편에 섰어요. 지훈과 지영이 놀랐어요. 수민아, 너까지 왜 그래?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엄마 좀 자유롭게 해드려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수민이 저를 지켜줬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줬어요. 남편이 무대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평생 원한 거잖아요. 이혼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50년 동안 매일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미경도 몰래 나가려고 했어요. 미경 씨, 어디 가세요? 저는 미경을 막았어요. 당신도 여기 있어야죠. 우리 남편이랑 새 출발할 거라고 했잖아요. 미경이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순자야, 지금 당장 그만둬.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안 그만둬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훈이 말렸어요. 왜 안 돼? 저는 지훈을 쳐다봤어요. 너희들 아버지가 평생 원한 거야. 평생 처음으로 당당한 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했잖아. 못 배웠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 무식한 여자가 5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알아?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을 위해서야. 아버지를 위해서야.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무시만 했잖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해. 남편이 저를 달랬어요. 아니요. 여기서 끝내요. 당신 칠순 선물이니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다는 걸. 50년간 갇혀있던 세상에서 드디어 나온다는 걸. 남편은 여전히 당황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50년이 끝났어요. 연회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 순간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시원했어요. 수민이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수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수민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새로운 인생이요? 응.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수민이 웃었어요. 저도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연회장에서 나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50년이 끝났구나.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어요. 70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반드시 해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50년을 살면서도 정작 제 것은 정말 별로 없었구나.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쓰던 도구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창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어요.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오랫동안 숨 막혔던 그 집을 벗어나니 숨 쉬는 것도 편해졌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새 집에 있어.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아직도 믿기지 않나 봤어요. 엄마,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이미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알아서 살 거야. 제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영이 걱정하는 건 그거였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내가 해먹거나 사먹어.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엄마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어요. 섭섭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지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많이 당황해하고 계세요. 집에 돌아오세요. 지훈은 여전히 아버지 편이었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 이제 이혼했으니까.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훈이 말했어요. 가족이면 50년 동안 엄마를 무시했어야 했니? 제가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때 뭔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각자 알아서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니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제가 저를 위해 살 차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어머, 순자 씨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반찬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즘 소문 들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제 대답이 의외였나 봤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진짜 고마워하는 분들한테만 반찬 드릴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달하러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순자야. 기다렸다. 오늘도 맛있는 반찬 가져왔어요. 고마워라. 그런데 순자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사실이었어요.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복지관에 왔나 봤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뭐 하러 왔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 말했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날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애원하는 투였어요. 미경 씨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끝났어. 왜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돈 없다면서 피해버렸어.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미경 씨는 남편의 재산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유롭게? 당신 혼자 어떻게 살 거야? 남편이 당황했어요. 제가 무식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여보, 재산 분할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요. 뭐라고? 남편이 놀랐어요. 네. 집도 예금도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나는? 연금으로 사세요. 그동안 대졸 퇴직 공무원이라고 자랑하셨잖아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남편을 보니 약간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월세방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민아, 엄마, 괜찮으세요? 수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수민아, 고마워. 뭐가요? 그날 엄마 편 들어줘서. 수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저 엄마 도와드릴게요. 뭘?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엄마가 뭔가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응. 이제 정말로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순자 씨, 이제부터 엄마 밥상 프로젝트 팀장님이세요. 복지관 관장이 명찰을 건네줬어요. 김순자, 엄마 밥상 프로젝트 팀장. 명찰을 읽어봤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불리니 새로웠어요. 팀장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팀장을 해도 될까요? 왜요? 순자 씨만큼 요리 잘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배달을 시작했어요. 저와 수민, 그리고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움직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밥상 프로젝트 순자예요. 첫 번째 어르신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나, 순자 씨 아니야?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는구나. 네, 맞아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혼자 있으니까 밥 해먹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순자 씨는 정말 천사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다음 집으로 가는 길에 수민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버지랑 같이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수민을 바라봤어요. 수민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수민이 제 팔을 끼고 웃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어요. 순자 팀장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순자 팀장님 요리가 최고예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그럼 내일도 파이팅해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가게에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작은 화분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생명력 강한 걸로요.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샀어요. 새 출발의 상징으로 키우려고요. 월세방에 도착해서 화분을 창가에 놓았어요. 작지만 예쁜 집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오늘 만난 어르신들을 생각했어요. 모두들 저를 고마워했어요. 진심으로 필요로 했고요. 이제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존재 가치를 느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사랑해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고마워.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였어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순자야, 이제 시작이야.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70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내일도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분들을 만나는 게 기대됐어요. 한편 남편의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밥냄새도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됐어요. 엄마 밥상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늦었지만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대로 사는 거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순자 씨, 저도 60살인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찾아왔어요. 엄마, 뭐 하러 왔어?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다행이에요. 지훈이 웃었어요. 지영도 나중에 사과하러 왔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복지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고, 동네에서는 유명한 자원봉사자가 됐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순자야, 뭐 하러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이제 늦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아니에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았어요. 김순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늦지 않아요.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자유롭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